안녕하세요, 투르먼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베테랑2를 보고 왔습니다. 이게 전편이 워낙 흥행을 해서 사람들의 기대치가 좀 높았던 건지 역대급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한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너무 재밌었다 하는 사람이랑 완전 쓰레기였다 하는 사람들이 갑로늘박을 막 펼치고 있어가지고 아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걸 극장 가서 봐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OTT 뜨면 봐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영화 표값도 그렇게 싸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 영화에 대한 어떤 딥한 리뷰와 분석을 하기보다는 볼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 영화의 장단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재밌을 것 같은데 혹은 역시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최대한 스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1편과 마찬가지로 황정민 씨죠. 서도철 형사와 그의 강력반 팀원들은 열심히 범죄에 소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치라는 별명을 가진 연쇄 살인마가 등장해요. 근데 이게 그냥 살인마가 아니라 범죄자를 죽이는 살인마인 거예요. 왜 가끔 보면 우리나라의 그 사법 체계의 한계 때문에 음주로 저지른 범죄는 뭐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는다던가 뭐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죄의 질에 비해서 형량을 낮게 받아서 이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 범죄자들이 주 타겟인 거죠. 그래서 이 여론, 특히 이 인터넷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 해치를 살인자로 보기보다는 정의로운 심판자로 약간 추앙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누구냐면 현직 경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박선우 형사, 정혜인 씨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인공 서도철 형사가 악행을 저지른 그 전과자를 보호하고 정의의 상징이 되어버린 해치를 잡아야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스포 안 한다면서 정혜인이 해치라는 걸 말해버리면 어떡하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스포가 아닙니다. 왜냐면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이미 정혜인이 해치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영화는 범인이 누구고 주인공은 범인을 어떻게 잡을까를 보여주는 형사 추리극이 아니라 주인공이 범인을 잡는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회 도덕적 딜레마, 그걸 다루고자 하는 영화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테고리별로 이 영화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소재. 베테랑2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 그거를 되게 잘 묘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영화예요. 특히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이슈였던 사이버 레카 문제라든지 또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그것에 대한 딜레마를 되게 잘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장면의 모티브가 되는 인물이나 사건이 정말 바로바로 연상이 될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깝게 일어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했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되게 좋아해 라고 하신다면 이 영화는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서 단점이 그런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한다는 것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사이버레카 문제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 말고도 학폭이랑 마약 문제도 같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그 두 개는 없어도 사실 스토리에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감독님 입장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슈들을 가능한 다 담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영화 볼 때만큼은 그냥 웃고 쉬면서 영화를 보고 싶지 영화를 볼 때마저도 뭔가 이 사회적인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추. 자, 다음으로는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딜레마를 다루는 영화이다 보니까 선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서도철이라는 캐릭터도 전편에 비해서는 훨씬 인물이 입체적으로 묘사가 돼요. 1편에서는 되게 직선적이고 단순하게 나쁜 놈들은 내가 잡아서 족쳐야지 이런 느낌의 좀 통쾌함을 주는 그런 캐릭터였다면 2편에서는 나의 그런 신념이 과연 100% 옳은 신념인가? 라는 고뇌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단순하기보다는 좀 입체적인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 캐릭터 활용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전편에 나왔던 캐릭터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기용을 해서 이 1편과 2편의 연결성을 준다는 점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전편에 나왔던 조폭이 다시 등장해서 사건의 되게 주요 인물 역할을 한다든지, 또 전편에 나왔던 기자가 기자를 그만두고 사이버 레카 유튜버로 전향한다는 설정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캐릭터들을 재등장시키면서 이 전편과 이어지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뭔가 범죄도시 시리즈처럼 이 베테랑만의 어떤 세계관이나 유니버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단점이 뭐냐면, 이 전편에 비해서 등장인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강력반 팀원들끼리의 어떤 케미스트리나 비중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축소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어떤 권선징악의 구도가 아니라 선과 악이 불분명한 것에서 오는 딜레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빌런의 서사가 조금 취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1편은 그 빌런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파워와 매력이 엄청났었거든요. 심지어는 그 조태호의 명대사가 두고두고 유행어가 될 정도로 뭔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 몰입을 하게 만드는 그 빌런의 서사가 있었는데, 2편에서는 물론 정혜인 씨도 그렇고 황정민 씨도 그렇고 연기는 너무 두 분 다 훌륭하셨지만 빌런은 서사가 부족하고 히어로는 또 명분이 부실하고, 그러다 보니 딱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사람들을 확 잡아끄는 매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혜인 씨가 연기는 정말 잘하셨고 또 비주얼도 살벌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옆에 앉아 계신 여성 관객분들이 나올 때마다 막 감탄을 하시면서 보시더라고요. 어쨌든 또 액션과 코미디에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액션은 제가 왜 좋았냐면 액션의 배경이 되게 다양하고 그 배경에 따라서 액션의 유형도 되게 다양하게 보여지거든요. 추격전을 하기도 하고 수중전을 하기도 하고, 워낙 그 류승환 감독님이 액션을 잘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다만 너무 어린 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폭력적이고 잔인한 느낌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액션은 너무 훌륭했다. 그런데 그 액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유머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온 가족이 보는 영화로 이제 세팅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영화가 무게감 있게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완급 조절을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긴 하지만 제 취향에서는 그 코미디가 조금 유치하고 너무 B급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액션을 막 몰입해서 보고 있었는데 약간 중간에 얼탱이 없는 유머가 섞였을 때 살짝 김이 새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담긴 이 영화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총평을 해보자면 이 영화는 막 어둡지도 막 밝지도 않은 회색 같은 영화입니다. 되게 경쾌한 액션 코미디 같다가도 사회적 이슈와 문제를 건드리는 그 무게감이 있는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특히나 베테랑 1편이 그런 선악 구분이 굉장히 확실하고 그 내용이 굉장히 직선적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1편을 기대하시고 가신다면 더 큰 실망을 하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장르적 특성이 확실하고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그런 분위기가 뚜렷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화를 그닥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워낙 기대를 안 하고 가서 봐서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원체 스타일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주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저랑 취향이 비슷하신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베테랑 2에 대해서 간단하게 평소보다는 조금 가볍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영화 혹시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남은 추석 연휴도 행복하게 재밌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